퇴직하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올까요? 20억 아파트 가진 60대가 받은 충격적인 고지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라세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하고요.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으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오늘은 서울의 시세로 2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신 60대 남성분,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올해 퇴직하시는 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35년이나 하셨으니 퇴직금도 상당하실 거고 국민연금도 꽤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금들이 건강보험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연금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어떤 연금은 안 내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자,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와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직장에 다닐 때는 내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그런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소득의 약 8.13% 정도가 됩니다. 뉴스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이 7.19%라고 하는데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 0.9% 정도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8% 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양 상태가 될 때를 대비해서 별도로 내는 보험료거든요. 그런데 직장인은 이 금액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줘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건 약 4% 정도예요. 월급이 1,000만 원이라면 내가 내는 건 약 40만 원 정도인 거죠. 회사도 40만 원을 내주고요. 그러면 총 80만 원이 건강보험료로 납부되는 건데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건 4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집이 얼마짜리든 상관이 없어요. 100억짜리 집에 살아도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직장인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든요. 사실 이게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직장인이 100억짜리 집에 사는데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실제로 농촌 지역에 보면 큰 땅을 갖고 있으신데 일자리도 하나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역 가입자가 되면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붙으니까 직장 하나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어쨌든 직장인은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퇴직하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을 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물론이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붙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왜 이러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직장인들은 재직 중에는 약간 온실 속에 있는 거예요. 회사가 절반을 내줘서 보험료 부담이 실제보다 작게 느껴지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온실 밖으로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충격이 크실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사례자처럼 시세 2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 건강보험료는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트 시세가 20억이라고 해서 20억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세보다 낮아요. 시세 20억이면 공시가격은 보통 13억에서 1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또 낮아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3억이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8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세 20억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대략 10억 안팎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10억이면 건강보험료가 월 1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16만 원이면 1년이면 192만 원, 거의 200만 원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 1,000만 원 받으면서 40만 원 냈는데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 때문에 16만 원이 고지서로 날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직장 다닐 때 30만 원, 40만 원 냈는데 16만 원이면 오히려 줄었네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1,000만 원 받으면서 40만 원 냈잖아요. 1,000만 원에서 40만 원이니까 4%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소득이 없는데 집 때문에 16만 원이 나간다면
이건 0원에서 16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고정 지출이 생기는 거죠. 직장 다닐 때는 회사 법인카드로 기름도 넣고 식사도 했는데 퇴직하고 나면 모든 걸 내가 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건강보험료도 이제 내 돈으로 직접 내야 하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국민연금도 받게 되고 이자나 배당 소득도 생기면 건강보험료는 더 올라가요. 집에 대한 건강보험료 16만 원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는 거거든요. 퇴직 후에 한 달에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금액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다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세요. 직장에서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 직장 다닐 때 냈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고 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하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잖아요. 이때 지역가입자로 계산된 보험료와 직장 다닐 때 내가 부담했던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둘 중에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직장 다닐 때 냈던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붙고 부동산에는 안 붙었잖아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동산에도 붙으니까요. 퇴직하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면 더 비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그냥 내게 됩니다. 모르면 손해인 거죠. 반드시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주세요.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3년 동안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요. 단,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 완충 기간인 거예요. 이 3년 동안에 다른 방법들을 준비해 두셔야 해요. 두 번째 방법,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하세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자녀 밑에 들어가는 거라서 좀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 볼만해요.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먼저 보면 2026년 기준으로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 합산 소득에는 국민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사적연금, 즉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돈은 건강보험 소득 계산에서 제외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재산 기준을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탈락합니다. 우리 사례자처럼 시세 2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약 1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9억 원을 넘으니까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피부양자 방법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도 함께 탈락할 수 있어요. 이걸 동반 탈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전혀 없는 아내도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따로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방법,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연금을 활용하세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연금 종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붙는 연금이 있고 아예 안 붙는 연금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부과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붙어요. 그러면 연금도 소득이니까 건강보험료가 붙겠죠? 맞아요. 그런데 모든 연금이 다 건강보험료가 붙는 게 아니에요.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주식, 예금,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연금 이야기가 훨씬 쉽게 이해되거든요. 주식을 100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주가가 올라서 200억이 됐어요. 이 차익 100억에 건강보험료가 붙을까요? 안 붙어요. 주식 양도 차익에는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잖아요. 이 배당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어요.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100억을 넣어뒀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붙는 게 아니에요. 그 돈에서 이자가 생기면 그 이자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붙는 거예요. 부동산은 좀 달라요. 부동산에서 월세 같은 임대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붙고요. 재산 자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시세 20억 아파트에 월 16만 원이 나오는 이유예요. 임대 수입이 없어도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건강보험료가 붙거든요. 자, 이제 연금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국민연금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6가지 소득 중에 연금소득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다만 수령액 전액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수령액의 50%에 대해서만 부과해요. 왜 50%냐고요? 국가에서 절반은 부담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국민연금은 그래도 서민들이 노후를 위해서 내는 기본연금이니까 100%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볼게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에 대해서 8% 정도를 내니까 건강보험료가 약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0만 원 받는데 세금도 빠져나가고 건강보험료도 빠져나가면 실제로 통장에 지키는 돈이 90만 원이 채 안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다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80만 원, 200만 원씩 받으신다면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더 올라가요. 게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도 올라가고 피부양자 자격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연 2천만 원, 즉 한 달에 약 167만 원 이상 받으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신 분이라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격이 탈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번엔 연금저축이나 IRP를 살펴볼게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금을 내는 연금은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에요. 세금을 내는 소득은 건강보험료도 붙는 거거든요. 다만 현재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책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책적 면제라는 건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정책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지만 내일 당장 정책이 바뀌면 내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국민연금처럼 서민들이 납입하는 공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돈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사적연금에는 면제해 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적연금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추가로 하는 건데 여기에는 면제해 준다는 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엔 퇴직금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6가지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목록에 퇴직소득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금만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소득들에는 별도의 세금은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라고 권장하잖아요. 오래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깎아준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는 순간 소득의 성질이 퇴직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없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생길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연금으로 받으라고 시키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좀 모순적인 제도이기는 한데 현실이 이래요. 물론 현재는 정책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여기저기 쓰다 보면 정작 노후에 쓸 돈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택연금은 어떨까요?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입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 거거든요. 소득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조금씩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방을 깎아먹고 내일은 화장실을 깎아먹는 식으로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닌 대출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주택연금을 받으면 내 집 재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아직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래도 주택연금 수령액 자체에는 건강보험료가 안 붙으니까 건강보험료 관점에서는 유리한 연금이에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료가 아예 붙지 않는 연금이 있어요. 바로 비과세 연금보험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 상품들은 받을 때 세금이 없어요. 소득세가 없는 거예요. 세금이 없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이자, 소득 항목에 속하는데 법에서 이걸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고 보면 이 소득이 소득 목록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반 과세연금,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예요.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의 8%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니까 세금 5% 내외에 건강보험료 8% 내외를 합치면 약 13%에서 15% 정도가 빠져나가요. 100만원 받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85만원, 87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면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없으니까 1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익률로 따지면 최소 13%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2%에서 3% 이상씩 더 받는 효과가 있어요. 복리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매달 90만원 받는 연금과 100만원 받는 연금의 차이가 1년이면 120만원이에요. 10년이면 1200만원이고 20년이면 2400만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같은 돈을 냈는데 세금 구조에 따라 받는 금액이 수천만원씩 차이 나는 거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비과세 연금보험에는 한도가 있어요. 월 납입 기준으로 150만원, 연간으로는 18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한도를 초과해서 넣으면 초과분은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왜 한도가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이 비과세 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서 세금도 안 내고 건강보험료도 안 내면서 거액의 연금을 받는 사례들이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30억 원을 한꺼번에 보험사에 가져와서 연금을 신청한 사건이에요. 2011년에서 2012년쯤 되는 옛날 얘기인데 그때는 한도가 없었으니까 30억을 한 번에 넣어도 됐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씩 평생 받는 연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없고 심지어 압류도 안 돼요. 이 사건이 뉴스로 나오면서 국가에서 한도를 만들었어요. 2013년에서 2014년쯤에 한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은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꾸준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상당히 커요. 내가 아직 이 비과세 한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남은 한도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보험사 상품 중에도 이름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연금저축이라고 돼 있는 보험 상품은 세액 공제형이라서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이 붙어요. 비과세 연금보험과는 다른 상품이에요. 또 저축연금이라고 돼 있으면 또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금을 내는 연금인지 안 내는 연금인지 딱 두 가지로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가입한 연금이 세금을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세금을 낸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고 안 낸다면 건강보험료도 면제입니다. 이제 각 연금별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수령액의 50%에 대해서 부과해요.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은 현재 정책적으로 면제 중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과 대상이고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없어요. 하지만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대출 성격이라 건강보험료가 없어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없어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을지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이미 납입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붙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현재는 건강보험료 면제지만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해요. 세금도 낮게 적용받고 혹시 나중에 건강보험료 면제 정책이 바뀌더라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허용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세요. 월 150만원이 한도이니까 이 한도까지 꾸준히 납입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젊을 때부터 시작할수록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그리고 비과세 연금보험을 적절히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해요. 주식 투자할 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연금도 분산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셔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포트폴리오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이가 몇 살인지, 현재 자산이 얼마인지, 배우자도 연금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노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최적의 조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연금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드려요. 아직 퇴직 전이신 분들도 상담이 충분히 의미 있어요. 오히려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40대, 50대에 미리 오시면 솔루션이 다양해요. 퇴직 직전에 오셔도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IRP로 받아서 어떻게 관리할지 등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퇴직하자마자 2개월 이내에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세요.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더 비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붙고 연금저축과 IRP는 현재 정책적으로 면제 중이지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없어요. 비과세 연금보험에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 한도 안에서 꾸준히 납입하면 나중에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없는 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없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 성질이 바뀌어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정책적으로 면제 중이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 두세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 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해요. 국민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모두 합산되니까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산 소득에서 제외되니까 이 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하는 고정 지출이에요. 소득이 있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소득이 줄면 갑자기 크게 느껴지는 부담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같은 연금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연금인지 안 내는 연금인지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르면 그냥 내고 있는 거예요.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공부해야 해요. 직장을 얻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직장 생활이 30년이라면 노후 생활도 30년, 40년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노후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